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강변 카페. 창밖으로 검은 물결이 출렁이는 그곳에서 그녀의 펜이 종이 위를 스치듯 움직였다. 김서연 씨, 당신의 신곡 상처의 꽃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 가사가 정말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동자 깊숙이 내 자신의 상처가 비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인터뷰는 더 이상 질문과 답변의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핥아주는 의식이었다. 나는 김서연, 28살의 인디 가수.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태어나 작은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살아온 여자. K-인디씬에서 상처의 꽃으로 데뷔한 지 겨우 반년. 그 노래는 내 삶의 조각들로 엮인 것이었다. 어머니의 이혼,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그 고통. 레즈비언으로서의 나날은 항상 숨바꼭질이었다. 클럽 무대 위에서만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오늘 이 카페에서 만난 그녀, 박지은 기자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지은은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기자. 여성의 목소리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일하며 페미니즘과 LGBTQ+ 이슈를 다루는 칼럼니스트로 유명했다. 그녀의 글은 항상 날카로웠다. 사회의 가면을 벗겨내는 그런 글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나는 망설였다. 너무 깊이 파고들까 봐야 하지만 에이전트의 재촉에 응했다.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야. 카페 안은 커피 향과 빗소리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녹차 라떼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서연 씨, 당신의 노래는 항상 숨겨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게 쉽지 않죠. 그녀의 질문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래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도 알아요. 그 숨겨진 사랑,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눈을 마주치자 그 안에서 본 건 나의 거울이었다. 고독한 밤, 가족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녀의 상처가 내 상처와 겹쳐졌다. 인터뷰는 중단되었다. 아니, 그것은 시작이었다. 지은 씨,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네, 제 어머니는 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셨어요.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데이트하는 딸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녀의 말은 서울의 비처럼 쏟아졌다. 한강의 물결처럼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가 아니라 고백. 그 후로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대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울의 가을거리, 남산타워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녀의 미소는 카페에서의 그 날카로움과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연 씨,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제 상처를 떠올렸어요. 상처의 꽃처럼 아픔이 피어나는 게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홍대 거리의 작은 바에서 그녀는 나의 기타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이 기타, 당신의 연인이에요? 아니요, 연인은 아직 없어요.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뛰었다. 지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을 때 그 감촉은 전기처럼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조차 속삭임이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남몰래 손가락을 엮었다. 지은의 삶은 나만큼 복잡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의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은 여자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의 반대로 끝났다. 엄마가 울면서 내 인생 망칠 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나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내 비밀을 알았는데 소문이 퍼져서 학교를 옮겼어요.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한옥마을의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은은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며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기자로서 세상의 아픔을 쓰지만 내 아픔은 쓰기 싫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한테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요. 그렇게 우리의 로맨스는 싹텄다. 첫 키스는 인사동의 골목에서였다. 비가 그친 후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을 때 세상이 멈췄다. 서연아,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은 제주도의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우리는 주말마다 제주로 피했다. 검은 모래사장의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매체에서 LGBTQ+ 아티스트의 고백이라는 기획이 나왔다. 서연 씨, 당신의 이야기를 써도 돼요? 익명으로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이게 한국 사회야? 변태 새끼들, 댓글 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나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소리야.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러운 비단 같았고 키스는 한강의 물결처럼 깊었다. 너 없인 못 살아. 나는 속삭였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지은의 상사, 매체의 편집장 이태주는 그녀에게 압력을 넣었다. 더 센 기사 써. 서연의 실명으로. 지은은 거부했다. 그건 배신이에요. 하지만 이태준의 눈빛은 어두웠다. 내 커리어 생각해. 한국에서 이런 주제는 먹히지 않아. 겨울이 다가오던 서울,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과 나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인터뷰 어땠어? 피곤해. 하지만 너 생각하니 괜찮아. 그녀의 텍스트는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우리는 종로의 한옥 카페에서 데이트했다. 전통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랑이 있었을까? 지은이 물었다. 있었을 거야. 숨겨진 역사 속에 나는 웃었다. 지은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의 첫사랑, 수진이라는 여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페미니즘 서클에서 시작된 그 사랑은 뜨거웠다. 하지만 수진의 가족이 알게 되자 모든 게 무너졌다. 수진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치셨어요. 수진은 결국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나 있어? 절대 떠나지 않을게. 나의 상처도 깊었다. 어머니는 이혼 후 나를 홀로 키우셨다. 하지만 내가 레즈비언임을 알게 된 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엄마 탓인가? 라는 말로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는 재혼 후 나를 잊었다. 서연아, 내 삶은 내 몫이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노래로 아픔을 승화시켰다. 상처의 꽃은 그런 노래였다. 지은은 내 콘서트에 왔다. 홍대 클럽, 무대 위에서 나는 그녀를 보며 불렀다. 너의 눈빛에 내 꽃이 피어나. 관객들은 열광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나만 알았다. 콘서트 후 우리는 클럽 뒤 골목으로 빠졌다. 그녀의 키스가 급박했다. 서연아, 내 목소리가 내 영혼을 흔들어. 우리의 몸이 얽힌 그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우리를 비췄다.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지은의 매체에서 새로운 기획이 나왔다. 인디 아티스트의 어두운 면.
이태준 편집장이 지은에게 지시했다. 서연의 약점 파고들어. 약물. 불륜. 뭐든 지은은 분노했다.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태준은 웃었다. 한국 미디어는 클릭이 전부야. 내가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 지은은 나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감쌌다. 우리는 설악산으로 여행 갔다.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여기선 아무도 안 봐. 자유로워.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산장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속삭임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영원히 함께하자. 돌아온 서울에서 문제가 터졌다. 내 에이전트가 전화했다. 서연아, 내 과거에 대한 기사가 나올 거래? 조심해. 나는 지은에게 물었다. 너 알아? 그녀는 창백해졌다. 아니.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다퉜다. 믿어, 서연아. 나야. 그녀의 눈물에 나는 무너졌다. 미안해. 내가 기자라서. 무서워. 다음 날 기사가 나왔다. 익명의 소스에서 내 고등학교 시절 소문이 언급되었다. 김서연, 학교폭력 피해자. 성소수자 루머, 댓글은 지옥이었다. 이런 년이 노래 부르네요. 팬들은 떠났고 콘서트는 취소되었다. 지은은 울며 왔다. 내 탓이야. 이태준이 강요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했어? 너 상처받을까봐.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기자로서의 너와 연인으로서의 너 구분할 수 없어. 지은은 무릎 꿇었다. 사랑해. 그게 전부야.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서울의 겨울은 더 차가워졌다.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콘서트 취소 후 나는 은둔 생활을 했다.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기타만 만지작거렸다. 지은의 메시지는 매일 왔지만 나는 읽지 않았다. 서연아, 제발.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기사 쓴 거 정말 모른 거야? 한편 지은은 지옥을 겪고 있었다. 이태준은 그녀를 압박했다. 다음 기사, 서연의 실명으로 써. 아니면 내 칼럼 끝이야. 지은은 사직서를 썼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체의 압력은 컸다. 한국 미디어의 어두운 면, 클릭베이트와 스캔들. 그녀는 나를 위해 싸웠다. 프리랜서로 전환하며 새로운 매체를 찾았다. 퀴어보이스라는 작은 온라인 플랫폼. 나는 우연히 그 소식을 알았다. SNS에서 그녀의 프로필이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 나는 후회했다. 카페로 그녀를 불렀다. 한강변,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 지은아, 미안해.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도. 내 상처를 더 키웠어. 우리는 다시 안겼다. 키스는 봄비처럼 상쾌했다. 우리의 로맨스는 재점화되었다. 이번엔 더 깊게. 그녀는 나의 새 앨범을 도왔다. 이 노래, 우리 이야기로서 우리는 인천의 바다로 갔다. 갯벌을 걸으며 웃었다. 한국의 바다는 자유로워. 지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밤, 모텔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그녀의 신음은 파도 소리처럼 내 가슴을 적셨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내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서연아, 그 기사 뭐야? 내가. 그런 애였어. 그녀의 눈물에 나는 무너졌다. 엄마, 나예요. 그대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 안 하고 지은을 소개하자 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다. 기자. 또 무슨 일 생기겠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내 가족이야. 이해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씨가 타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도 부산에서 연락했다. 지은아, 그 여자랑 헤어져. 내 나이 되면 후회할 거야. 한국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우리는 둘 다 짊어지고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우리는 페미니즘 행사에 참석했다. 광화문 광장,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곳, 지은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관중이 박수쳤지만 반대 시위대가 소리쳤다. 변태들, 돌이 날아왔다. 나는 지은을 보호했다. 팔에 상처가 났다. 병원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서연아. 너까지. 그 사건 후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이태준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 씨, 복귀해. 특별 취재 하나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서연의 비밀 연애 스캔들. 지은은 거부했지만 그는 녹취를 유포했다. 박지은, 김서연과 동거 중 증거 있음 소문이 퍼졌다. 내 팬들은 분노했다. 배신자. 나는 지은을 탓했다. 또. 왜 항상 내 주변에서 그녀는 소리쳤다. 믿어. 싸울게 하지만 신뢰의 균열은 깊어졌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한강 다리 위 바람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다. 사랑해, 하지만. 아파, 내 눈물에 그녀는 안겼다. 함께 이겨내자.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우리의 관계는 폭풍처럼 격렬해졌다. 스캔들 후 나는 공식 성명을 냈다. 2.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박지은 씨는 제 연인입니다. 이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팬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서연 언니라는 별명이 붙었다. 지은은 자랑스러워했다. 내 용기가 세상을 바꿔. 우리는 제주로 도망쳤다. 푸른 바다와 오름의 녹음 속에서 자유를 맛봤다. 여기선 결혼할 수 있을까?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했다. 하얀 드레스, 무지개 꽃다발. 해변에서 키스하며 웃었다. 그녀의 몸은 열대 과일처럼 달콤했고 사랑은 태양처럼 뜨거웠다. 돌아온 후 지은의 새 칼럼이 나왔다. 사랑의 상처, 그리고 치유야. 그것은 우리 이야기였다. 익명으로, 하지만 팬들은 알았다. 서연 언니의 노래처럼 나는 감동받아 새 노래를 썼다. 우리 상처. 콘서트에서 불렀다. 무대 아래 지은의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태준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 명예훼손. 내 칼럼이 내 명성을 망쳤어. 지은은 고소당했다. 재판 준비로 그녀는 지쳤다. 서연아, 나 포기할까 봐.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함께 싸워.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한국의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의 개입이 더해졌다. 내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눈물이 아닌 화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엄마 늙어서 혼자 두고. 지은의 어머니도 부산에서 올라왔다. 지은아, 직장 그만두고 집으로 와. 이 두 어머니의 만남은 재난이었다. 한옥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서로를 쏘아봤다. 우리 딸을 왜 이렇게 만들어? 우리는 도망쳤다. 부산의 해운대로. 지은의 고향 바다 앞에서 우리는 울었다. 엄마 이해해줄 날 올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올 거야. 한국이 변하고 있으니까. 밤,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는 사랑했다. 그녀의 속삭임은 영원이었다. 재판날, 광화문 법원.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진실을 썼을 뿐입니다. 스캔들은 없었어요. 이태준의 변호사는 공격했다. 당신의 사생활이 문제야. 레즈비언이라서. 관중석에서 나는 떨었다. 판결은 무죄.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쓰러졌다.
이제 끝났어. 나는 그녀를 돌봤다. 병원 침대에서 키스했다. 강해져. 우리 사랑이야 회복 후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한국에 숨겨진 사랑들. 인터뷰하며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여자는 가족이 버렸지만 이제 행복해라고 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 내 새 앨범 발매 직전 누군가 유출했다. 가사에 지은의 이름이. 박지은, 영원한 상처. 팬들은 환호했지만 지은은 두려워했다. 이게 너무 공개적이지 않아. 나는 안심시켰다. 사랑이야. 숨기지 마. 여름 끝자락,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약속했다. 어떤 폭풍도 이겨낼게. 키스는 불꽃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잎이 물든 서울, 우리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반향이 컸다. TV 토크쇼에 초대받았다. 서연 씨, 지은 씨,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행자가 말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이야기를 했다. 상처를 공유할 때 치유가 시작되어 시청률은 폭발적. 하지만 혐오도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죽어라는 메시지. 지은은 강해졌다. 새 칼럼 시리즈, 상처의 목소리. 그녀의 글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LGBTQ+는 범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웠다. 콘서트 투어에서 그녀를 초대했다. 부산, 대구, 광주. 각 도시에서 우리는 사랑을 노래했다. 무대 뒤, 키스는 달콤했다.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지은의 첫사랑, 수진이 연락했다. 지은아, 미국에서 봤어. 내 기사의 수진의 목소리는 후회로 물들었다. 미안해. 그때 떠나서 지은은 흔들렸다. 서연이가 있어? 이제 행복해. 하지만 질투의 불씨가 타올랐다. 나는 물었다. 수진 씨, 왜 이제? 지은은 안심시켰다. 과거일 뿐이야. 내 어머니의 변화가 시작됐다. 다큐를 본 후 전화했다. 서연아, 엄마 잘못했어. 지은 씨, 좋은 사람 같아.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어머니를 초대했다. 한정식 집에서 새 여자가 앉았다. 지은 씨, 서연이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네, 엄마. 그 순간 가족이 됐다. 지은의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부산 방문 때 사랑이 뭐든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유대가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추석에 함께 보냈다.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하지만 배신의 절정이 왔다. 이태준이 복수했다. 가짜 증거를 조작해 지은의 스캔들을 터뜨렸다. 박지은, 여러 여성과 불륜 사진은 합성이었다. 매체가 달려들었다. 지은은 무너졌다. 서연아, 믿어. 아니야, 나는 믿었지만 상처가 깊었다. 왜 항상 이런 일이? 재판 두 번째. 이번엔 이태준의 판타지. 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했다. 지은은 증언했다. 거짓입니다. 제 사랑은 서연 씨뿐.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깨끗해요. 우리 사랑을 증명할게요. 법정은 침묵했다. 판결은 지은 승소. 하지만 이태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피로했다. 한강 산책로에서 지은이 말했다. 헤어지자. 내 커리어를 망칠까 봐. 나는 소리쳤다. 아니. 함께라면 이겨. 키스는 절박했다. 그 밤, 우리는 모든 걸 쏟아냈다. 그녀의 몸은 내 피난처였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우리는 결심했다. 해외 투어.
한국을 떠나보자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지은의 임신. 아니, 오진.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 병원에서 우리는 안도와 슬픔을 느꼈다.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충분해.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 속 서울, 우리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스캔들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새 앨범 치유의 꽃 발매. 타이틀곡은 너의 상처, 내 상처. 지은의 가사가 들어갔다.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팬미팅에서 우리는 손잡고 섰다. 고마워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버텼어요. 이태준의 최후. 그는 자살 시도. 편지에서 미디어의 압박에 지쳤다고 썼다. 지은은 복잡했다. 미워했지만 불쌍해 둘이는 그를 용서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모두의 상처. 가족의 완전한 수용. 어머니들은 함께 명절을 보냈다. 제사상 앞에서 우리 딸들 행복하네 지은의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전통이 우리 사랑을 축복했다. 최종 고백. 남산타워 꼭대기, 불빛이 반짝이는 밤, 지은아, 결혼하자. 법이 없어도 우리만의 이 그녀의 반지는 제주 돌로 만든 것, 영원히 키스는 영원했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 인간성. 지은의 병, 암 초기. 서연아, 미안해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치료를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노래 불렀다. 상처의 꽃, 피어나, 지은은 웃었다. 내 목소리로 살 수 있어? 치료 과정, 우리의 사랑은 빛났다. 커뮤니티가 모였다. 기부, 응원. 한국 사회가 변했다. 퀴어 커플의 용기 뉴스에 나왔다. 지은은 회복했다. 기적이야. 내 덕분. 결말. 봄, 한강변 카페. 그 시작의 장소. 인터뷰 다시 할까? 지은이 웃었다. 이번엔 행복 이야기 우리는 손잡고 걸었다. 상처는 치유됐고 사랑은 피어났다. 한국의 하늘 아래 우리는 자유로웠다. 인간으로서, 연인으로서.